그래서 지금 세계는 러시아 없는 LNG로 이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엊그저께 6월 20일경에 하루에 작년 매출 60%에 해당하는 4조 원 계약을 올렸어요. 버뮤다의 선주, 아프리카의 선주. 그럼 야, 그 버뮤다 사람들 돈 많나 보다. 아닙니다. 버뮤다 뭐죠? 조세피난 지역이죠. 선박회사가 버뮤다에다가 다 등록하잖아요. 아프리카 저기 라이베리아가 세계적 조세피난처입니다. 라이베리아가 세네갈 옆에 있는 나라.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세피난처가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하고 그 다음에 거기 버뮤다 쪽하고요. 카리브해. 그 다음에 저쪽 저기 어디야 그 말레이시아에 하나 있어요. 뭐 말레이시아인가 그쪽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세피난처들이에요. 거기서 14,000조인데 그거가 아니죠. 카타르 전체 100척 이상인데 이거 너무 물량이 많아가지고 우리 조선 3사에 쪼르륵 나눠가지고 카타르가 이미 수십 척 제작에 그 도크 예약을 했습니다. 제작 도크. 그러니까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작할 테니까 그 기간에 주문 받지 마. 카타르가 이미 예약을 했어요. 수십 척 이상. 전체적으로는 100척 이상 될 거라 그래요. 그다음 유럽은 지금 긴급 부유식 LNG 터미널, 이걸 부유식 LNG 벙커링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LNG 선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LNG 선을 만약에 우리가 부두에다 댄다. 오케이? 부두에다 댔어. 그럼 부두에다 댔으면 일단 배가 부두에 접안을 해야 되니까 그 밑을 엄청나게 깊게 파져 있어야겠죠. 수로가. 오케이, 그것도 좋아. 자, LNG 선에서 뭐 저기 저기 가스 이제 판매합니다.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다 저기 프로판 가스통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받아가나? 아니잖아요.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저장 탱크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저장 탱크 어디다 짓냐 이거야. 그 수두룩뻑적하게 전부 만약에 전부 그 유서 깊은 도시들 아니에요. 거기다 어디다 브루도자로 긁어내고 저장 탱크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짓을 하냐면 바다 한가운데다가 저장 탱크까지 갖고 있는 LNG선이 와서 딱 대가지고 LNG 푸고 갈 수 있는 그런 부유식 구조물을 해요. 저거 우리나라 잘 만들어요. 지금 저거 핀란드, 에스토니아, 독일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저거 하느라고. 부유식 LNG 터미널. 아마 우리나라까지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저건 좀 그래도 만들기가 쉬운 모양이에요. 그럼 스페인이나 이런 데 있는 조선소에서 지금 불티나게 해서 중공업 회사들 불티나게 저거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 없는 LNG 게임 딱 들어가면 러시아는 힘을 못 써요. 아까 그 야말 같은 데가 막 그 3배, 4배 증설하지 않는 한 힘을 못 써. 그리고 그런 데다가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쇠빙 그 LNG 선박을 팔질 않으면 힘을 못 써요. 실어내질 못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긴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그 선에서 이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런 데들 전부 리투아니아 이런 데, 그 다음에 핀란드, 스웨덴, 독일, 덴마크 이런 데가 다 바다에다가 부유식 탱크 해갖고 전부 LNG로 전부 옮겨 타버린다고요. 그럼 러시아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북극에서 생산을 해서 뺑글 스칸디나비아 반도 돌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나, 카타르나 어디 걸프만에서부터 해갖고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통해서 스웨즈로 나와서 지중해 나와서 지브롤터 해협으로 해갖고 북해로 돌아오나, 얼음 깨고 오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널널할걸. 거리는 좀 짧아도 저기는 워낙 혹독한 조건에서 얼음을 깨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아마 플랜트도 좀 특이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 외부 기온이 워낙 낮으니까 기계 같은 것도 특이해지고 오퍼레이션 코스트 훨씬 비싸질 거라고 저기는. 그리고 사우디나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노동자들이 말하자면 파키스탄 사람들, 동남아시아 무슬림들, 이런 사람들인데, 아프리카 무슬림들은 의외로 없어요. 왜냐면
노동 강도나 노동 규율을 못 지키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거기 그런 사람들을 못 구하잖아. 러시아에선. 유럽에서도 못 구하고. 알래스카 사람들이 왜 거길 가? 돈 만지려면 고깃배 타면 되는데. 알래스카 급여 무지하게 높아요. 미국에서 제일 높아요. 임금이. 그럼 러시아 사람들 모아야 되는데 러시아 사람들 모아오는 그 임금으로 되겠어요, 그게? 파키스탄 사람하고 카타르 가스 유전에서 일하는 파키스탄 사람하고 러시아에서 거기 뭐 주변에 도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총 안 들고는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왜냐면 어디서 갑자기 저게 북극곰 같은 거 나타날지 몰라, 저런 데는. 그 맹수들이 있다고요. 그냥 갇혀가지고 공장에서만 일해야 되는데. 그 급여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 없는 LNG로 지금 급속하게 이행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딱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야, 이거 러시아에 좀 맛 같구나. 야, 우크라이나 뭐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거꾸로 때리고 괴뢰국을 세울 수 있었으면은 뭐 괜찮아. 그런데 뭐 일주일, 2주일커녕은 무슨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엔 야, 정말 깡도 좋다. 어떻게 러시아한테 저렇게 개기냐 하는 사건들이 연달아 2번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죠. 하나는 뭐냐면 리투아니아가 칼라닌그라드, 이게 이제 옛날 이름은 퀘니스버그예요. 거기로 가는 열차의 철제품 운송을 금지했습니다. 이게 이제 폴란드하고요, 그 리투아니아 사이에 저 빨간 조그만 손바닥만한 땅이 있어요. 그게 칼라닌그라드입니다. 칼리닌그라드.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가 붙인 이름이고요. 실제 이름은 퀘니스버그예요. 퀘니스버그가 어떤 데냐면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태어나서 사는 도시입니다. 그럼 야, 거기가 어떻게 독일인 거야? 이 바다 쪽으로요, 칼리닌그라드까지가 동부 프러시아가 옛날에 뻗어나갔던 자리예요. 그걸 폴란드가 독립하면서 폴란드 영토로 뭐 비슷하게 넣어줬고, 그게 또 여차저차 해갖고, 그러니까 좀 중간에 뜬 영토예요. 그래가지고 2차 세계전 후에 저게 러시아 영토, 그러니까 소련의 영토로 갔는데, 저게 리투아니아도 아니고 라트비아도 아니고 아니니까 소련이 붕괴했을 때 저걸 러시아 영토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칼리닌그라드가 된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러시아 영토인데, 그 칼리닌그라드를 가만히 가려고 보면 배로 오든지 아니면은 육로로 가야 되는데, 육로로 가게 되면 벨라루스에서 리투아니아를 거쳐서 칼리닌그라드,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속국이니까 그 철도로 갑니다. 근데 그 리투아니아가 자기 영토 안을 철로 기차가 통과를 하니까 그 기차에 대해서 철 제품 안 돼. 강철, 합금 이런 거 안 돼. 철 제품의 열차 운송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럼 너희 배로 날라, 배로. 그래가지고 푸틴이 분기탱천하면서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너희 두고 보자 그러고 있는데, 리투아니아는 해봐. 우리 나토 가입 국가야. 너가 우리 패면은 나토랑 전쟁하는 건데. 그렇게 개기는 거예요. 더 개기는 건 뭐냐? 카자흐스탄 대통령이죠. 카자흐스탄에서 몇 달 전에 왜 그 시위가 심했을 때 그 진압이 안 되니까 그 지금 대통령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러시아의 그 이른바 평화유적 진압군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 진압을 시키면서 그 시위가 배후가 카자흐스탄 전 대통령, 카자흐스탄의 큰손이에요. 큰손이 현직 대통령 몰아내려고 뒤에다 불질른 거고, 그 큰손들의 일부는 또 아주 친중파고, 그러니까 러시아 부르니까 러시아 좋다고 가서 친중파 도려낸다고 싹 도려냈어. 그럼 사람들은 야, 카자흐스탄 현 대통령이 러시아랑 무지하게 가깝나 보다는데, 여기 계산이 복잡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자흐스탄은요, 만약에 카스피해를 지나가지고 아제르바이잔으로 가스관과 석유관을 연결할 수만 있으면 러시아를 통해서 파는 것에 대한 가격을 높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빠져나갈 길이 러시아밖에 없으니까 러시아가 가격 정해준 대로 받아야 돼. 그래서 카자흐스탄 안에 반러 감정이 있어요. 저놈들이 우리 주리를 틀고 있다. 거기에 올라타 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카자흐스탄 지금 이 알마티 수도에서
우크라이나 지지 시위 벌어지는 그 시위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 깃발이 우크라이나 사진 아니에요. 그 사람들 파란 옷 입고 많이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거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아닙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다 우크라 지지로 도른 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들 자원을 러시아가 헐값에 착취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사실이고. 거기다가 이제 카자흐스탄 북부가 러시아 주민이 많아요. 그런데 러시아 고위 관료들이 야 거기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공공을 하게. 그래서 이게 감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카자흐스탄하고 러시아가. 그 밑바닥은. 그 밑바닥에 반러 감정에 현직 대통령이 올라타 버린 게 아주 고단수죠. 이게 이제 토가예프 대통령인데 남들 생각하기엔 몇 달 전에 야, 다 죽게 생긴 거 러시아 평화유지군이라고 부르는 러시아의 진압군이 들어가서 살려줬는데 그러면 저 러시아 저거 아니야. 근데 이 저기 그 전주에 그 베테르부르크 경제회의인가 그래가지고 그 푸틴이 이제 자기 그 졸개 나라들 쫙 불러가지고 경제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머더레이터가 사회 보는 놈이 물었다고. 토가예프 대통령 각하님. 도네츠크, 루안스크 분리국가들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토가예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모든 민족이 제각기 나라를 만든다면 지금 유엔에 가입해 있는 130개 나라가 아니라 최소한 500개 내지 600개 국가가 돼 있을 거라는 그런 계산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타이완이나 코소보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라가 되고 싶다고 해서 다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그 까닭에 그루지아의 소위 독립국가도 인정하지 않아요. 루안스크, 도네츠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국가 아니에요. 완전히 뺨을 쳐버린 거예요. 그냥 푸틴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 도네츠크, 루안스크 그거 러시아 괴뢰 집단이지 그게 무슨 국가냐. 그루지아에 있는 거 그거 러시아 괴뢰 집단이지 무슨 국가냐. 그러면서 너 우크라이나 침공 거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리투아니아 같은 나라나 카자흐스탄마저도 야 이건 러시아가 못 이기는 게임이야. 유럽이 러시아 없는 LNG로 바꿔타고 있어. 지금 러시아 저기 가스 석유 끊기면서 독일이요 세워놨던 석탄 발전소를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뭐 저거 탄소제로 이런 그 녹색 이거에 대한 그 저기 전도사 역할 했던 나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녹색 땅이 석탄을 떼고 있다라고 오스트레일리아 신문은 그렇게 비꼬고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언론은. The Greens are burning coal.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러시아 이길 도리가 없다. 그리고 러시아 이제 주저앉는 거야. 하니까 리투아니아나 카자흐스탄이 푸틴을 이제 말하자면 굴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거의. 지금 거기까지 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러시아는 그러면 이제 철저하게 고립되고 이 상태는 계속될 거다. 그리고 부품 엔지니어링이 소진되면 페트로 제국 기능이 그나마도 다 상실되고 참 침체하겠구나. 그리고 그럼 러시아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거긴 페트로 제국 정신병이거든. 그럼 페트로 제국의 지위에서 끌어내리면 그 정신병에서부터 이제 천천히 깨기 시작하겠죠. 이게 정치 문화나 대중심리랑도 관계가 있다고요. 일단 아무튼 힘 못 쓰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어요. 뭐 그런데 인류가 대가를 치러야죠. 저런 깡패 두고서 세계가 더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내부 속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은 좀 다릅니다.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출, 수입, 국제금융, 지식에 대한 흡수 내지 절도 이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한두 가지 빵꾸나기 시작하면 침체가 심해지고 지금 그런 거랑 관계돼서 침체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러시아는 한번 몰아치면은 거의 유정이나 가스전 꼭지를 잠궈야 될 정도로 몰아칠 수밖에 없어요. 안 몰아치든지 몰아치면은 거의 작살내게 몰아치든지. 중국은 그게 아니라 관세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을 좀 봐줬다가 안 봐줬다가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금융도 한 5개 회사 쳤다가 좀 풀어줬다가 10개 회사 쳤다 풀어줬다가
주식 흡수 절도도 마찬가지죠. 기술 라이센스를 허락했다가 조였다가 허락했다가 조였다가. 그러니까 매우 정밀하게 이 제재나 견제의 강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온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발작을 못한다고 저렇게 하면. 정밀하게 하니까. 그럼 중국은 간신히 숨만 쉬는 상태로 전락할 거라고요. 그럼 이 상태 언제까지 가냐? 중국과 러시아가 자유화되고 민주화할 때까지 가요. 그 얘기는 뭐냐? 중국과 러시아의 체제와 정치 문화와 대중심리가 바뀔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최소 20년 게임이야 이게. 최단. 20년 동안 그럼 상대방을 딱 틀을 짜가지고 가둬놓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속에. 그 쇠창살 우리의 이름이 쇠창살 제1선 쇠창살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존적 위험과 또한 기회를 동시에 가진 유일한 국가죠. 여기는 근데 워낙에 뭐 미군이 많이 들어와 있고 뭐 미국의 전략 자산이 많이 배치돼 있어서 감히 못 때리죠. 유일한 국가. 근데 우리가 잘 뛰어줘야 예를 들어서 아니 그냥 미국이나 뭐 이런 잘 나가는 나라가 그냥 하는 거가 중요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아마 잠수함도 발주했던가 그러죠? 발주하려고 그러던가? 필리핀에 쓸만한 잠수함 좀 가 있고 발주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호주 쪽이랑 해서 하기로 했는데 호주가 차관은 되고 원래 자기들이 그 잠수함 만들려고 그랬는데 뭐 규모도 작고 또 한국이 잘 만드니까 호주가 차관을 대고 한국 쪽에다가 잠수함을 발주를 줬던가 그래요. 그래서 결국 필리핀이 한국에 발주한 셈이 됐을 거예요. 최근 일이에요. 잠수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그 다음에 그 인도. 그러면은 이게 이 대만 다음부터 나오는 중국 포위벨트가 쫙 해양 쪽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무슨 작전을 하고 그 앞으로 할 때요. 그 동네 사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동네 사람이 뭐 근사한 무기, 최첨단 무기 안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냥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웬만큼 자기를 방어할 수 있고 웬만큼 중국을 견제해 줄 수 있다. 이게 엄청나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무지막지하게. 그러면 저쪽 가면은 동유럽 쪽에 계속 무기 공급해주고 팔아주고 이쪽에서는 또 이것대로 무기 공급하고 팔고 지원하고 이거 다 누가 할 거냐고 누가 대한민국 빼고 우리가 해야 돼.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 정말 부글부글 끓죠.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황이 바뀌는 데 있어서 10% 정도 이유는 20% 30% 이유는 폴란드에서 크라프 자주포 들어간 거가 좀 이유가 됐거든요. 한 20%는 그렇게 이유가 될 거예요. 지금 18문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한 50문 더 들어가서 한 7, 80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폴란드 쪽에 그 첨단 무기 공급해 가지고 또 저거 해주고 슬로바키아에서도 뭐 방공망도 가고 뭐 무기도 가고 그럼 우리 또 슬로바키아에 무기 팔아 가지고 강화해 주고 에스토니아도 그렇게 해주고 라트비아도 그렇게 해주고 리투아니아도 그렇게 해주고 핀란드도 그렇게 해주고 노르웨이도 그렇게 해주고 노르웨이도 러시아 접경국가고 핀란드도 러시아 접경국가고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전부 러시아랑 접경하고 있거나 러시아의 꼬붕인 벨라루스랑 접경하고 있고 폴란드도 러시아 꼬붕인 벨라루스 접경하고 있고 전부 우리가 그 짓 하고 있는 게 이제 앞으로 그루지아에도 팔 거고요. 아제르바이잔 뭐 카자흐스탄 다 팔 거예요. 카자흐스탄도 우리가 가서 뭐 좀 해준 걸로 아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대테러 훈련시키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한테 요청했다고요. 그 러시아군 나간 다음에 카자흐스탄이 지난 봄에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 우리 정말 밉살스러운 나라가 된 거. 언제 당할지 몰라. 그럼 오케이, 우리 당당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방장관, 외무장관, 청와대 그 그 수석,
외교안보 수석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윤 대통령한테 정확히 보고를 하세요. 5가지 요구해야 됩니다. 첫째, 어저께 말씀드렸죠. 미국 연동형 프로 US 친미 독립 미국에 연동하는데 독립적인 첨단 군사 도메인이에요. 위성, 고고도 정찰기, 조기 경보기 다 우리가 직접 만들 거거든요. 만들겠다 하고 있는 거니까. 위에다가 새 띄우고 그 다음에 이지스 구축함, 그 다음에 지상 레이더. 그러면 이제 이게 체제가 갖춰지는 거죠. 그것에 돌아가는 한국형 연동 체제. 거기에 무기 다 연결되고. 이게 독립적인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 안에는 한국형 GPS도 있어요. KPS라고. 한국형 GPS까지, KPS까지 해서 우리가 그거 갈 테니까 그거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거 가다 보면 우리가 계속 잠수함도 만들어야 되고, 구축함도 만들어야 되고, 비행기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야, 그 우리 무기 너무 좋다고 이렇게 너희 그 방산 업체 좀 고생한다고 해서 우리 브레이크 딴지 걸지 말고 특별한 인권, 특별한 전략적 이유가 없는 한 우리 무기 수출을 방해하지 마. 이게 두 번째. 그럼 이제 그런 건 어떻게 되냐? 미국의 유수의 전통 있는 그 세계적 무기 회사들과 결합해서 이번에 록히드 마틴과 하나와 오스코시가 결합해갖고 미국 지금 그 장갑차 미국 안에서 쓸 장갑차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화 시스템스인가.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다이내믹이랑 KIA인가 KAI하고 록히드 마틴이 협업해서 미국의 지금 그 고등 전술 훈련기 사업 몇백 대짜리예요. 육군 먹으면 해군도 먹어요. 해군이 육군 택하는 거 자기들 택하겠다 그랬으니까 거기 지금 제안해 놓고 있거든요. 미국 국내에서도 좀 그런 좀 아주 첨단이 하는 건 좀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미국의 방산업체와 전략적 결합해서 같이 움직여보자. 세계 무대로 상대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제작하고 너희가 잘 팔 것 같으면 너희랑 같이 파트너십해서 팔고 또 같이 좋은 물건 있으면 같이 기획해서 또 개발해보고 이거 하자. 아주 그러니까 다르파급의 프로젝트가 아니면 다르파라는 건 뭐냐면 그게 아마 디펜스인가 디펜스 어드밴스드 프로젝트 에이전시가 돼요. 그게 미국 저기 어디야 국방부의 첨단 프로젝트 연구국이죠. 1970년대 인터넷도 거기서 만들었어요. 핵전쟁이 나도 가라앉지 않는 중앙 당국이 없는 망이라는 컨셉을 갖고 TCP/IP 통신 체계를 거기서 만들었어요. 그거 상용화하기 시작한 게 1994년이에요. 다르파죠. 네, 다르파 맞습니다. 다르파. 그 다르파에서 하는 연구 개발 사업은 밖에 안 알려져요. 그 의회에도 잘 보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가 있잖아요. 우리도 국방부에서 하는 프로젝트 중에 그 이름이 있어요. 그 비밀 프로젝트가 있어요. 의회가 못 들여다봐요. 국회의원들이 못 들여다보는 그 비밀방이 있다고요. 다르파가 그래요. 비밀방이에요. 그런 언저리의 그 하이테크 말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왕창 가져가야 되는 그런 하이테크 말고 나머지는 피를 좀 섞자. 이게 두 번째 얘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 섞어야 되니까 우리 레이더, 우리의 탐색 조준 발사 시스템에 미국 무기 좀 연동해. 지금은 미국의 레이더, 미국의 탐사 조준 발사 시스템 외에는 미국 무기를 연동을 안 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일본의 그 공대공 미사일, 이스라엘의 공대공 미사일도 미국 비행기에 달리긴 해요. 근데 달리는데 박스를 따로 만들었어요. 연동을 못 했다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협정 중에 군사용 SMR, 요번에 바이든 와서 말 잘했네. 소형 원자로 SMR,
같이 협력하자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원자력 협정에 무슨 코드가 있냐면 원자력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못 쓴다라고 돼 있다고요. 오케이. SMR 개발할 테니까 이건 군사 목적에 쓰게 해줘. 다시 말해서 잠수함하고 항모에 넣을 수 있게 해줘. 이 소리예요. 이게 네 번째죠. 다섯 번째, 저 민간 우주 운반 서비스 사업. 저게 미국이랑 미국의 뭐죠? 뭐 엠머로 나가는 그 조약이 있어요. 그 조약이 아니라 그 정책이 있어요. 다국제. 그러니까 1980 몇 년인가까지, 89년인가까지의 그 우주 발사를 한 그런 나라들만 계속해서 자기들 기술 개발해 가고 다른 나라엔 기술을 확산시키지 않는다. 요번에 우리가 그걸 뚫어낸 거예요. 미국 기술 못 받았잖아. 일본 기술도 못 받았고. 자, 그거 뚫어냈어. 우리 할 거야. 그러면 야, 우리 민간 우주 운반 서비스 시작할게. 국제적으로. 오케이? 미국이 눈 감아주면 다른 데서 아무리 깽깽거려도 하면 돼요. 그게 조약이 아니니까. 그냥 체제니까. 그리고 미국이 야, 여기저기 동아시아 쪽에서 여기에 많이 써서 해. 일본도 하고 있잖아. 거기 그거 운반 서비스 하는 데들이 다 그때 89년 이전 국가들만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민간 우주 운반 서비스를, 그러니까 저게 이제 커머셜, 민간은 커머셜 상업적이라고 표현하죠. 스페이스 서비스라 그래요. 저걸 커머셜 스페이스 서비스라 그러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 우리 할 테니까. 이 5가지 이번에 얻어내야 됩니다. 윤 대통령님, 내 님이라 그럴게. 진짜로 님이라 그래줘야지. 공식적으로 말하는데. 친구도 아니고 후배도 아니고 그 자리가 있는 사람인데. 윤 대통령님, 이번에 저기 가시면 마드리드 가실 때 그때 전후로 해서 제 짧은 깜냥으로 5가지쯤 돼요. 왜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필요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으니까 중국과 러시아 6.25의 원흉 아니야, 둘 다. 중국과 러시아를 앞으로 아마도 20년쯤 걸릴 거다, 최소. 그래서 잘 고립화시키고 잘 이렇게 제어시켜가지고 그 내부에서 결국 자유화가 될 수 있도록, 민주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포위망에 우리가 최전선이다. 잘 알지 않냐? 제일 민감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포위망의 최전선이라는 건 여기 그 대한민국이란 작은 땅덩어리가 거기 중국 코앞에 있다는, 캠프 험프리 평택기지가 중국 코앞에 있다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제공하는 군사 무기와 군사 지원 시스템이 이 중국을 둘러싼, 또 러시아를 둘러싼 그 일선 국가들이 전부 그걸 쓰고 있다, 지금. 아니, 인도가 저기 작살냈을 때, 저기 어디야, 그 라닥에서 중국 그 포병들 작살냈을 때 쓴 포가 우리가 제공한 그 K9이다. 인도에서도 지금 K9과 인도 수상은 저기 K9 타고서 폼 잡고 있다. 그런 사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저기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음으로 양으로 저쪽에 찍혔다. 완전히. 중로에 찍힌 상태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찍힐 거다. 우리 5가지 풀어두고. 그래야 우리도 살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블링켄, 그리고 오스틴 이런 사람들하고, 또 백악관의 그 국가안보보좌관들하고 이 5가지 이번에 따내야죠.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뇌탈출 자유구독력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운이 나쁘면 한 일주일 지나서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